아줌마, 우리 술 마실 때 와서 술이나 좀 따르지 그랬어? 퇴근길이 훨씬 지난 늦은 저녁, 버스 안.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만취해서 던진 이 한마디에 버스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사복 차림의 이 여성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술에 취한 중령을 바라만 볼 뿐이었죠. 하지만 사실 이 아줌마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다음날 사단 참모장으로 임명 예정인 현역 원스타 장군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둘의 갈등에서 드러나게 된 모두가 경악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97사단 GOP 대대.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이곳에서 조태훈 중령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대대 본부 앞 광장에서 200명이 넘는 부하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해 있고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조 대대장님, 오늘 저녁 회식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하진 원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베테랑도 조태훈 앞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조태훈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이 땅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좋아, 오늘은 특히 신경 써서 준비해. 내일 새로 오시는 참모장님 얘기도 나올 테니까. 부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합니다. 하지만 조태훈의 다음 말에 몇몇은 살짝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여자들이 야전까지 기어 올라와서 정말 세상 참 많이 변했다니까. 여자가 뭘 안다고 최전방까지 와서 지휘질이야. 김하진 원사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전쟁터는 남자들이 지켜야 하는 거야. 여자들은 뒤에서 행정이나 보급 업무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대대 본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군용 백팩을 맨 여성 한 명이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복 차림이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조태훈이 그녀를 발견하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야, 저 여자 뭐야? 또 어디서 감시하러 온 거 아이야? 요즘 국감 시즌이라고 온갖 사람들이 다 기어 나오네. 김하진 원사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인 같은데. 혹시 새로 들어온 군무원인가요? 군무원이면 신고부터 하고 들어와야지. 저렇게 아무나 군부대 앞에서 어슬렁거려도 되는 거야? 사실 그 여성, 장희현은 내일 정식으로 부임할 97사단의 새로운 참모장이었습니다. 육군 준장 계급의 그녀는 국방부에서 15년간 정책 업무를 담당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경험까지 갖춘 진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조용히 개인 짐을 정리하는 평범한 시민으로만 보였습니다. 장희현은 조태훈과 그 부하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이 사단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겠네. 장희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마지막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강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 회식을 마친 조태훈은 소주 2병을 비우고 만취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킬 때 조태훈은 비틀거리며 472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관사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였습니다. 한적한 시골 노선이라 승객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진짜 기분 좋다. 우리 대대 최고야. 술에 취한 조태훈은 버스에 오르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째려보지만 군복을 입은 중령을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농민으로 보이는 아저씨 둘과 학원 가방을 맨 고등학생 하나, 그리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성 한 명. 총 5명의 승객이 전부였습니다. 조태훈의 시선이 뒷자리로 향합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는 여성을 발견한 순간 그의 눈이 번뜩입니다. 저 여자. 오늘 우리 부대 앞에서 봤던 그 여자 아냐? 술기운의 목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장희현은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조태훈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이 저기 아줌마. 조태훈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집니다. 아줌마 맞지? 오늘 우리 부대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그 여자. 뭐야, 또 뭘 염탐하러 온 거야? 장희현이 천천히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돌립니다. 침착한 표정으로 조태훈을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야, 대답을 해야지. 그 패딩 안에 뭘 숨겼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냐? 말이 점점 선을 넘어갑니다. 심지어 몇 명의 젊은 장병들도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스마트폰을 슬금슬금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우리 회식 때 와서 술이나 좀 따르지 그랬어? 하하. 농담이야.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와 말투에서는 전혀 농담 같지 않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때 장희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군복을 입고 계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태훈이 잠시 당황합니다. 뭐, 당연히 군복 입고 있지. 나 중령이야, 중령.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군복의 무게, 정말 감당 가능하십니까? 조태훈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곧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뭐야, 이 아줌마. 너도 혹시 군인이야? 하하. 그럼 계급이 뭔데? 중령한테 훈계질이야? 장희현의 표정이 더욱 차분해집니다. 계급 말씀하시니까. 궁금하시면 말씀드리죠. 그래, 한번 들어보자. 아줌마 계급이 뭐길래 중령한테 그렇게 나와? 장희현이 더욱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육군 준장, 장희현입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입니다. 조태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다른 승객들과 장병들은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녹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조태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사단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어제 버스 영상 봤냐? 뭔 영상? 조 대대장이 새로 오신 참모장님한테 개망신 당한 거. 병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소문. 더욱 충격적인 것은 SNS에 영상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수빈 대위가 급하게 사단장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상민 사단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듭니다. 뭔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조태훈 중령과 새로 부임하신 장희현 참모장님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SNS에 영상까지 올라가서 정수빈 대위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만취 중령이 사복장군에게 성희롱 발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00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편 GOP 대대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태훈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른 간부들은 모두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하진 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그날 정말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조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근데 영상에서는 너무 또렷하게 말하고 계시는데. 다른 간부 하나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조태훈이 박장대소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본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위 간부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좀 심각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장희현 준장도 신임 참모장이잖아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성 장군이 남성 중령을 징계한다는 게 좀 민감한 문제죠. 요즘 페미니즘 바람도 그렇고 혹시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일부에서는 장희현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장희현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모장 집무실에서 묵묵히 업무를 보고 있었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참모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수빈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정식 조사가 먼저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장희현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조태훈에게 눌려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버스에 타고 있던 장병들이었습니다. 이병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관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일어난 일,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조 대대장님이 먼저 장희현 준장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준장님은 끝까지 참으시다가 계급만 밝히셨어요. 상병 김도현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대대장님을 존경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이야. 이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버스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정수빈 대위가 조사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조태훈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장희현은 최대한 참다가 계급만 밝혔을 뿐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도 여러 개 있습니다. 각도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물증이 완벽해지자 더욱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태훈에게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군 하사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평소에도 여군들한테 차별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군대는 남자들이 지키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요. 여군 상사 박지영도 용기를 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여군들에게만 술 따르라고 하시거나 청소 같은 일만 시키셨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자 조태훈을 옹호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실수나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태훈은 필사적으로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야, 너 영상 봤냐? 그걸 어떻게 덮어? 이미 온 나라가 다 아는데. 사단 내부 여론도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태훈의 갑질에 시달렸던 부하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억압받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닫겠네. 최상민 사단장도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겠습니다. 공식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조태훈은 초췌한 모습으로 출석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징계자 조태훈 중령, 그날 버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장의 질문에 조태훈은 여전히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장희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중령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에 버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태훈이 박장대소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령님은 그 패딩 안에 뭘 숨겼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까? 조태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군 부하들에 대한 차별적 발언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증언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장희현은 차분하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병사들의 집단 진술서, 여군들의 증언, 그리고 평소 조태훈의 발언을 기록한 문서들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다 포인트가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중령님의 말과 태도는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 전체를 향한 모욕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장희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징계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태훈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군복을 입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안에 담긴 책임이 얼마나 큰지. 징계위원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님의 반성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일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태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징계자 조태훈 중령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최상민 사단장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보직, 해임 및 소령으로 강등. 정식 경고 조치와 함께 정신교육 대상에 편입합니다. 조태훈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장의 다음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 이후 1년간 평점에 이상이 없을 시 복직 및 회복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완전한 퇴출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조태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을 직면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조태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입고 있던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몰랐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조태훈은 대대장실을 정리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벽에 걸린 표창장들과 사진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난 뭘 하고 살았을까? 조태훈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부하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보살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것은 아닐까? 겨울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조태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한 달 후 조태훈은 본인의 요청으로 전방 외곽의 교육부대에 재배치되었습니다. 소령으로 강등된 그는 이제 중대장급 교육생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희현이 조용히 교육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조태훈은 깜짝 놀라며 경례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이곳까지? 근무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장희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장 한켠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부하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조태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등이 끝이 아닙니다, 소령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희현의 말에 조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가 군복을 입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군복이 나를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조태훈의 말에 장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진정한 리더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리더십은 권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거더라고요. 조태훈은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끝장내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셔서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장군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리더의 모습, 그게 저를 바꿨어요. 장희현은 교육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리더들을 많이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겨울 햇살이 교육장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장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장군님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조태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달 후 겨울의 끝자락. 472번 버스 안에서 장희현은 평소처럼 조용히 출근길에 올라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민간 정복을 입은 그는 장희현을 발견하고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조태훈이었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령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영하의 날씨에도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조태훈의 말에 장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임무에 들어가셨네요. 성공하고 계십니까? 네, 석 달째 금주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단 내에서 중대장급 교육생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훌륭하네요. 좋은 지휘관으로 거듭나고 계시는군요. 조태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육생들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진짜 리더는 부하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그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마을을 지나고 있었고 먼 산 위로는 새해의 첫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누구든 두 번째 기회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장희현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조태훈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진짜 리더가 뭔지. 계속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조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군님. 소령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조태훈이 버스에서 내린 후 장희현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곧게 편 어깨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군인의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려갔고 창밖으로 보이는 설산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장희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리더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지.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두 사람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